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경질됐다, 이런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같은 날 그러면 또 왜 송영길 전 대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우유부단함 뭐 이런 거를 비판하는 그 유튜브를 했을까? 이게 뭐 혹시 연결됐나? 뭐 이런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사표를 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던 게 바로 2020년 12월 16일인데 이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 징계 직후에 추미애 당시 장관이 자, 앞으로 뭐 검찰개혁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4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뭐 추미애 수고했다, 뭐 거의 이런 기류로 해서 사의 표명을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4시간 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4시간 만에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해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굉장히 궁금했었던 대목인데, 그걸 이제 본인은 계속 하려고 했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거였고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수습하기 어려웠다. 당시 민주당에서 재보선 치르기 위해 검찰개혁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저희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하고 만나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나를 유임시켜야 윤 총장 징계권이나 검찰개혁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똑같았다. 왜냐하면 이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표를 내시오 하는 통보를 받은 후였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하고 무척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절망감을 느꼈던 것은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핸들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느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이 윤석열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이 중간에 자기를 경진하는 바람에 나라 기강도 무너지고 소위 얘기하는 지금 이 같은 판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이런 얘기죠. 송영길 전 대표 29일 뉴미디어 합동회견이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윤석열을 바로 해임시켰어야 했어요. 뭘 그렇게 겁내고 후폭풍 두려워해서. 애초부터 나는 임명을 반대했지만 윤석열 임명했더라도 조국 장관과 싸웠을 때 인사권을 침해한 쿠데타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 사표 받을 때 같이 해임시키든 아니면 추미애 장관 해임할 때 같이 해임했어야 했다. 검찰개혁 정말 문재인 대통령 때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 그걸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오냐오냐 해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 검찰총장 어쩌고 했던 거는 2021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싸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는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면서 그다음에 그 당시 대권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니까, 그것도 민주당이 아니라 야권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 민주당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야. 일종의 김빼기였죠. 웃기는 거야. 야권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게 저는 이런 김빼기 작전의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송영길 전 대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추미애 장관과 싸우고 있을 때 인사권자가 뒤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불러야 될 거 아니냐. 둘이 싸우고 있는 걸 왜 인사권자가 보고만 있냐. 정리를 해줘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추미애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했던 문탓, 이게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 뭐 이런 선언을 하니까, 그때 뭐 진행자가 뭐 간디 얘기를 한 모양인데, 간디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일종의 아마 무저항 정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다라는 본인의 판단이 있어서, 본인은 이재명 대표를 두둔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판단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론에 대해서도 자, 출마를 뭐 이런저런 전제하에 유불리를 전제로 해서 뭐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또 조국 수호 세력을 자기가 끌어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게 이런 일면의 행동이 저는 다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본인의 정계복귀죠.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면 공천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 사람들은 대부분 조국 전 장관 수호 세력하고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으로서는 나름 계산을 해서 내가 내년 총선 때 다시 출마해서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그리고 배지를 다는 것이 본인은 명예회복을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된다, 명확하게 계산을 한 결과다.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옹호해야 되느냐 하는 걸 명확하게 피와 구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전략적 선택이 바로 이런 발언들이죠. 그러면 왜 친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격하느냐? 그거는 자기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 전 대통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자른 게 잘못된 거다. 그래야 자기가 그 추윤 갈등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압하려고 했던 행동, 이게 합리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살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디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이 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친문 탓, 문 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총선 때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문 전 대통령한테 덮어 씌우고 본인이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물론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죠. 이 또한 아마 일반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추미애 말이 맞냐? 아니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추미애 전 장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의 역사의 가정은 없거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판단이 맞았다고 봅니다. 추미애 전 장관 계속 법무장관으로 해서 추윤 갈등을 보궐선거까지 이어갔을 때, 물론 그 보궐선거 어차피 졌죠. 참패했습니다만은 더 졌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뭐 예를 들어서 국민적 지지도 이런 건 더 올라갔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추미애의 폭주를 문재인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은 그나마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판단이 완전히 다른 거죠. 또 하나,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돈봉투 수사로 인해서 본인이 워낙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이 검찰 임기 2년의 검찰총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 주장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불러서 사퇴하시오 라고 해서 안 들었다고 해서 자 그러면 해임 이렇게 해버렸을 때 당시 분위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해임 취소 처분 소송을 했을 것이고 그 소송은 올해 뭐 꽤 있어야 이제 결론이 나올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 가처분 신청이 다행스럽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다행스럽게도 만약에 기각이 됐다면 모르지만 아니다 이거는 검찰총장 2년 임기제 이 취지에 어긋난다. 그리고 해임은 대단히 부당하다.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투어야 한다. 그럼 가처분이 인용이 되겠죠. 생각해 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대영 KBS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그거 최근에 그 해임 처분 무효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것처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본안 소송도 물론이고 더군다나 가처분은 기각될 가능성보다는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니까 그런 위험부담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소영길 전 대표의 주장이 결과론적으로 그때 해임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이렇게 됐어요.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고 만약에 진짜 해임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어찌 보면 지난 대선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더 참패했을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으나 당시 해임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판단이 저는 옳았다고 봤다. 그래서 자꾸 이제 추미애 송영길의 문탓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은 내가 살고 보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친문과 친명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당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친문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뭔 소리야? 이런 식에서 정면 반박을 하면 당의 갈등 양상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쪽도 뭐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송영길이 아생연후 자기 살자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탓을 하는데 뭐 그런 정도는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그냥 보아 넘길 수 있다. 아마 그 정도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일부 친문 세력들 중에 부글부글 끓겠지요. 아니 저것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반박을 해서 당내 분열상을 노출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추미애, 송영길 이 두 사람의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차원으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요. 이거는 뭐 누가 옳다 그러다 보다는 그냥 이 사람들이 왜 문탓을 할까 하는 것을 제가 분석해 드렸고요. 이런 문탓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이런저런 사람들 사이에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아마 그런 것이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더 많아질 것이다.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아지면 뭐 약간 제동을 걸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뭐 윤건영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번 경고를 뭐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